곧 한가위가 다가오는데요. 아직도 추석 차례상 준비로 바쁘신 분들이 많죠? 오늘은 차례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차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차례는 차를 올리는 예, 그러니까 차를 올리는 의식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례상에 차 대신 술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치르는 제사의 종류는 기제, 차례, 묘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제는 고인이 돌아가신 기일에 지내는 제사, 차례는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 묘제는 한식과 추석 때에 산소에 찾아가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를 말하죠. 차례에는 설날 아침 조상에 대한 세배를 드리는 정조달에 또는 떡국 차례와 한 해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하며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을 빚어 올리는 추석 차례가 있죠. 예전에는 이외에도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 등 1년의 차례가 무려 30일이나 됐지만 이젠 설과 추석 두 번의 차례만 지내고 있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린다고 하여 차를 올리는 예라고 했는데 이는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에서 유래한 말로 우리의 차례상에는 차를 올리지 않고 술, 과일, 포와 계절에 따른 음식을 차려 술을 한 번만 올리는 간소한 약식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조선시대 명문가 종갓집에서도 간소한 차례 상차림을 올렸다고 하죠. 지금처럼 화려하고 복잡하게 된 건 조상 제사를 통해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합니다. 보통 제사는 윗대로 올라가 2대조나 3대조까지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벼슬이 높을수록 더 윗대의 조상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1품 이상은 3대, 7품 이상은 2대, 일반 서민은 부모 제사만 지냈어요. 그러다 가보개혁 이후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신분제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부자나 서민 할 것 없이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집착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화려하고 복잡하게 조상 제사를 치러야만 가문의 위세가 드높아진다고 여겨 과시하는 모양새로 바뀌게 되었어요. 급기야 1969년 정부에서 제사는 2대조까지로 하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공표했으나 아직까지 4대 조상까지 제사를 고집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어쨌든 차를 올리는 예로 보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화로 경덕왕이 누더기 차림의 충담스님에게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찬기파랑가로 유명한 충담스님이 매년 3월 삼진날과 9월 중양절이면 차를 달려서 삼월영의 미륵세존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차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답하여 이 이야기를 근거로 차를 올리는 게 차례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건 순전히 불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요. 이런 전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고려시대 팔관회 연회나 설, 단오, 추석, 중구에 차를 올렸으며 이규보의 동국 이산국집에도 종의 선사 제사에 차와 과일을 올렸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고려시대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 조상의 위패가 봉안된 사당에서 집안 어른들이 참석한 가운데 며느리가 절을 올리는데 이때 며느리가 직접 달인 차를 조상님께 올리면서 조상님께 며느리 심성이 어떠한지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등을 말씀드렸다고 해요. 절이 끝나면 가족이 빙 둘러앉아 며느리가 달인 차를 나누어 마시며 차의 빛깔과 향기, 맛을 보며 사람됨을 평가했다고 하는데 요즘의 음복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중종은 조선시대 때 무오사화에 연루돼 차명당한 한제 이목 선생 추모제를 올리던 중 제례 순서를 적은 글에서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는 내용을 발견하여 숭늉을 올릴 것인지 차를 올릴 것인지를 논의한 끝에 조상님이 하신 대로 차를 올려 제사를 지냈다고도 하죠. 이처럼 조선 전기까지 제상에 차를 올렸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경제가 피폐해지고 차가 기호식품으로 양반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이 차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영조가 귀하고 비싼 차 대신 술이나 뜨거운 물이나 숭늉을 쓸 것을 지시하면서 그 이후부터 차례에서 차 대신 술이 쓰이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차례에 올리는 게 술이든 차든 상관없이 명절 차례와 1년에 몇 번씩 돌아오는 제삿날이 오면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제사증후군,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아직도 많아요. 장보기부터 뒷설거지까지 온통 여성들의 수고를 필요로 하죠. 이로 인해 1990년대 말 명절과 제사 때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웃는 명절, 명절과의 평등한 만남이라는 지침서에는 좋은 명절 만드는 5가지 방법으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쉰다. 조상 모시기는 딸도 할 수 있다. 시집과 친정을 번갈아 방문한다. 제사 때 여자도 절을 한다.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명절 금기를 없앤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사 풍속도도 많이 달라져서 변화 주체는 이제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올라서게 된 50대와 60대 여성들로 바뀌었는데요. 자신은 참아왔지만 제사 스트레스를 며느리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하죠.
관행적으로 하던 일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제사를 아예 지내지 않는 것보다 간소화로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대신해 가족들끼리 모여 간단히 추모식으로 대신하거나 여러 조상들의 기제사를 한 번으로 통합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으로 말이죠. 장남뿐 아니라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순번제사도 늘고 있는 추세죠. 1989년 이후 친족법 개정으로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하는 만큼 제사도 자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 때문으로 보여요. 달라진 제사 풍경에 간소하고 편리한 것만 찾는 지나친 실리주의라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도덕윤리가 무너지고 표친 경로 사상이 희박해지며 탈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진 지금이야말로 조상을 섬기는 제사나 차례의 의미를 되새겨서 소중한 풍습으로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태어난 근본에 보답하는 정성의 표시이자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자리죠.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추모하는 의미가 축소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준비해야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상님들도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간소화한 것을 두고 노여움을 가질 만큼 밴댕이 속을 가질 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달관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온갖 허례허식들이 부질없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번 명절이 아니더라도 제사 때든 언제가 되더라도 가족 간의 화목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즐거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